자,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현재 상황, 실시간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길이 언덕길이에요. 좁은 언덕길, 대통령 관저 건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앞서서 이제 2차 도지선 위치가 보였고, 한쪽에 이제 차벽을 비상시에 세울 수 있는 버스들이 대기를 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철문, 외부 정문 철문 앞뒤로 이 차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더 철문 안쪽에 겹겹이 차벽이 형성돼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차 몇 대를 안쪽 언덕 쪽으로 빼서 한쪽에 지금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철문 밖에 있는 버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군요. 자, 화면 좀 더 가리는 거 없이 크게 볼까요? 저도 빼주셔도 돼요. 자막도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한번 보면, 네, 우리 수아 선생님은 계셔야 돼요. 지금 보면 버스가 지금 위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관저 내로 들어오기로 약속된 어떤 장비나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버스를 뺐고 바깥쪽에 있는 버스도 살짝 나왔다가 다시 곧바로 막아서는, 왜냐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아까 뭐 마수대 강력히 형사도 온다, 오늘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안에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 관저 안팎에 이제 오고 가는 차량들만 제한적으로 철문을 열었다 닫았다. 저 지금 관저 철문 안팎에 있는 대형 버스는 경찰이 아니라 경호처가 직속으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1차 체포 때는 관저 철문 문이 그냥 쉽게 경찰이 열어줬지만, 이번에는 관저 철문뿐 아니라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버스 차벽을 경호처가 풀지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송영 변호사님, 이 저 버스 차벽을 그 마약 마수대 형사들이 어떻게 버스 차벽을 뚫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무슨 뭐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한다, 뭐 별의별 장비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이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설령 버스 차벽은 해체한다고 해도 실제로 경호 인력과 맞닥뜨리면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사법적 판단만 있으면 되지 정무적 판단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든 수사기관이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극한까지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됐다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수위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예.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잘못되었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둔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날 다친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충돌이 빚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령 다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불상사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돼요. 그런 일이 예. 국민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가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아울러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양쪽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 철문을 보셨듯이 이렇게 겹겹이 차벽도 있고요. 저 지금 한 일렬로 쭉 세운 버스들이 지금은 이제 길을 텄지만,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형사기동대 등을 동원해서 뚫으려고 할 때 저게 일사불란하게 대형 버스들이 차벽을 형성해서 지점마다 이제 저 길이 다 막힐 겁니다. 지금 보셨던 2차 체포 시도 시 경호처가 막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1, 2차 관문인 관저 진입로 철문과 차벽을 크레인이 달린 군안 차량으로 돌파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군안 차량 크레인이 와도 저게 돌파될지 글쎄요. 이 소식 최재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버스 차벽과 전술 차량 등에 진입을 방해받았던 경찰과 공수처 체포팀. 경찰이 2차 체포 때는 크레인 기능이 있는 군안차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안차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차량으로 1차 철문 앞 차벽과 철문 해체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에서만 군안차와 견인 장비를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작 지점에는
경호처가 세운 버스 여러 대로 입구가 봉쇄된 상태인데 경찰은 군안 차량으로 버스 차벽과 쇠사슬로 묶어놓은 철문을 잡아당겨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간으로 체포팀을 빠르게 투입한다는 겁니다. 1차 시도 때처럼 대통령 관저 앞 200m 지점에서 경호처와 대치가 벌어지면 압도적인 인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호 인력을 제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도권 광역수사단에 대기 지시 공문을 보내면서 방검복, 3단봉 같은 장비 준비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헬기나 드론 등의 투입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앞서서 공수처가 좀 질서 있는 법 절차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잖아요. 예. 자, 지금 크레인 나왔습니다. 예. 크레인으로 버스를 견인하고 예. 쇠사슬을 끊어내고 철문을 뜯어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어쨌든 여기에서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고 해서 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가 저렇게 여론전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뭔가 수사를 응하지 않는 이미지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러한 네. 어떤 여론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요, 군안차 추락한 차량을 도로로 올리는 데 쓰입니다. 쓰임새는 원래 쓰임새는 그건데 경찰 차량을 견인하는데 쓰입니다. 교총 체증을 일으키는 고장 차량을 견인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게 차벽 끌라고 만든 차는 아니라 저 대형 버스가 견인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이 저렇게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마약 수사대나 이런 분들이 경호처 분들을 또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관저 앞을 어떻게 뚫을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관저 앞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국가 보안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에 준하는 보호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예. 가령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 관저는 어쨌든 북한의 대테러라든지 어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저것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건지 경찰의 생각을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최소한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방호 유리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경호 인력을 다 이렇게 완력으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어떻게 저 관저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건지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양쪽이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또 이 사건을 정말 대통령의 수사를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수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선행돼서 대통령 측도 수사에 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초기에는 뭐 서재현 부위원장님 무슨 경찰 특공대, 헬기 뭐 드론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정치권에서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는 없고요. 군안차, 그러니까 그 견인차잖아요. 군안차랑 마수대 강력계 형사인데 군안차랑 마약 수사 강력계 형사로 과연 저 차벽과 겹겹이 철조망과 아까 이제 관저의 보안 시설을 뚫을 수 있냐? 야당에서 뚫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뭐 비정상적 상황인데 지금 원희 제공은 대통령께서 체포 영장에 순순히 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찰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뭐 마수대가 또 하고 특수대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는 경찰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집행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대체가 있냐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 그래요? 영장을 했을 때는 다 응하는 것이 당연히 공권력의 그 기본인데 그것을 대통령 자체가 그거를 초법적으로 지금 하는 거다. 서재현 부위원장께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경찰 쪽에 알아본 결과 만약에 이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거부할 경찰의 사람이- 대안은 없다. 아니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할 상황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통령- 대안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렇죠.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란 게 공권력인 것이지 그걸 거부할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 단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가용 자산을 이용해서 경호처와 대립해서 강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저는 강원 전략, 특히 저는 심리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처 선배라든지 혹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개인을 범죄자를 지킨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심리전으로 해서 좀 선배님들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서 경호처 직원들 즉 군대에서도 보면 수뇌부들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때 실질적으로 움직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도 수뇌부 경호처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할 것이다. 본인의 미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 방해했을 때는 공무원의 특혜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리전으로 잘 이용해서 유혈 사태 없이 대통령을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경호처의 마지막 책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 일부에서는 뭐 이 사설에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만에 하나 또 유혈 사태를 유발시키게 되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으면서 공수처가 경찰에게 수사권 이임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라라는 뭐 사설 칼럼이 실리긴 몇 군데 실리긴 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아무래도 또 정치권에 오랜 또 선배 정치인이시니까 지혜로운 이 상황에서 해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어떤 여론조사 중에는 대통령의 체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6%를 넘는 퍼센테이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민주당이 뭐 죽을 각오로 해라, 뭐 총 맞을 각오로 해라 이런 얘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오늘 공수처장에 대한 어떤 최후 통첩이 있고 그러니까 경호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지법의 영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또다시 말하자면 서부지법에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수처와 또 말하자면 국가수사본부 자체에서 경호처와 끊임없는 어떤 한 라인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들도 지금처럼 또 석동현 변호사는 계속 대놓고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보성줄로 끌고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바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A, B,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혜가 필요하다. 해법은 분명히 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크레인으로 돌파한다에 이어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수도권 형사를 총동원령 내렸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수도권 4개청,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뭐 이렇게죠. 광역수사단, 안보수사대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줄이면 형기대 마수대예요. 1000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조폭 잡던 강력계 형사,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사범 잡던 강력계 형사 등입니다. 1000명. 지금 경찰 쪽에서 이 1000명 스탠바이령을 했다라는 건 앞서 많은 경찰 안팎에서 관측이 나왔던 송영 변호사님 그 4인 1조 어떤 체포 그러니까 경호 인력 수백 명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경호 인력이 200명이었잖아요. 1차 시도 때. 2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800에서 1000명을 형사들을 끌고 가서 경호원을 다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과 맞닥뜨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 다 끌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저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실행의 핵심은 경찰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도 수사는 검찰이 대부분 다 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하는 건 뭐가 있죠? 아마도 체포영장 청구할 때 공수처 검사가 도장 찍는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 사실은 공수처가 스스로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이런 수사 조직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무리하게 만든 공수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란과
논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공수처에 1년에 지금 예산이 200억 원가량 투입됩니다. 결국에는 공수처 검사의 도장값으로 국민혈세 200억 원이 투입되고 이런 사회적 비용과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봐야 됩니다. 즉 경찰이 800명이 투입이 되든 1000명이 투입이 되든 핵심 실행은 경찰이 합니다. 수사는 검찰이 다 했습니다.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체포영장 집행의 국면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수사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아울러 봐야 됩니다. 네, 김옥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점. 저도 뭐 송영우 변호사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글쎄요,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잘 지금 증명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이 설명 잘 해주셨던 것처럼 아니 집행은 다 경찰이 하고 마수대랑 형기대까지 동원해서 하고 네. 공수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결국에는 공수처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측하고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고 영장 집행의 어떤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공수처장은 본인들이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건데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좀 네.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